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노식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소중한 용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산 제2선거구 출신 노식래 의원입니다.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감격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정에 매진하고 계시는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소속 공무원 여러분,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들의 도구에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울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서울은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이 안전하며 문화가 넘치고 자연환경이 잘 어우러진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해마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서울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고 있는 서울입니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국제도시가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일자리, 주택, 교통 등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주택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자 정부에서는 강력한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2개월이 지난 현재 일정 부분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 들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서울의 현 주택시장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네, 방금 평가하신 대로인 것 같습니다. 네, 각종 발표되는 자료를 보시면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 지수가 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매매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주택 가격도 하락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6일 시장님께서는 주택시장 과열 때문에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용산 마스터 플랜의 발표를 보류한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용산 마스터 플랜이 다시 가동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이 안정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부동산 시장은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류를 결정할 당시 재개에 대한 조건도 함께 수립됐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발표와 추진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지요? 예, 부동산 시장이 충분히 안정됐다 이렇게 아직 보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용산 마스터 플랜의 발표 보류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감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상황을 충분히 면밀히 주시하면서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장님, 주택시장은 늘 불안정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안정됐다 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용산의 마스터 플랜은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붙게 할 만큼의 거대한 계획입니다. 발표 시점에 또다시 주택시장이 들썩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인데
뭐 이게 물론 종합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검토를 하는 일은 언제나 필요한 일이죠.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이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용산 계획 그 이전부터 이미 추진이 돼 왔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나 또 중앙정부 협력하에 이 종합적인 또 우리가 고민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의 국제 업무 지구 사업은 한 번의 커다란 실패를 겪었고 그로 인해 많은 주민들께 상처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주택시장 과열로 인해 용산 마스터 플랜의 발표와 추진이 보류되는 상황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서울의 중심에는 용산이 있습니다. 용산의 중심에는 용산 미군기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1904년 이후로 114년 만에 우리의 땅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땅에 담긴 역사적 아픔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개발하려는 세력들부터 힘들게 지켜왔습니다. 역사의 땅 용산의 기지는 아름다운 자연을 복원하여 서울을 상징하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희망의 땅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난 1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한국문학관 설립 예정 부지를 은평 옛 기자촌으로 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용산 가족공원 부지에 문학관을 짓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계획을 막아낸 박원순 시장님과 진영 국회의원님, 성장현 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원의 온전한 복원을 기대하는 시민의 뜻에 따른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독일의 베를린을 통해 우리가 용산공원을 어떻게 조성해 나갈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베를린은 숲을 즐길 수 있는 도시로 불립니다. 1인당 생활권 도시 숲 면적이 27.9제곱미터로 세계 주요 도시 중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베를린에는 템페로포 펠트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템페로포 공원 자리에는 나치 시대에는 군용기 제조 공장으로, 냉전 시대에는 군사공항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2008년에 공항이 문을 닫으면서 베를린시는 공항 부지 절반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체육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베를린 시민들은 100% 템페로프 펠트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개발 계획 전면 철회와 부지 전체의 공원 조성을 주장하였습니다. 3년에 걸친 노력 끝에 20만 명이 서명에 참여하였고 2014년 주민투표를 통해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도 완공 시기를 포함해 구체적인 조성 계획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공원 조성은 시민들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만장일치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행정부처는 시민들의 의사결정을 실행하는 역할만 담당합니다. 부지 일부는 미리 개방해서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템페로포 공원은 독일 시민의 사회 참여 수준과 이를 뒷받침하는 독일 정부의 행정력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 들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용산공원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공원으로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뭐 방금 우리 노식래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똑같습니다.
용산공원은 그야말로 100년 만에 우리 국가의 민족에게 돌아오는 저는 민족적 그런 자산이고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여기에 뭐 여러 기구들이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시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여기는 기본적으로는 생태공원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게 남아있는 지난 100년 동안의 그야말로 외국 군대의 주둔지라고 하는 것, 또는 그 이전에 조선시대의 여러 유적들을 잘 또 보존하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거 자체가 하나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돼야 된다, 이런 원칙과 철학을 갖고 임해왔습니다. 다행스럽게 아까 말씀하셨던 진영 의원님이 그 당시 이 국회에서 여기에 이 끊임없이 이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제지해 주시면서 함께 이 공원을 지금까지는 잘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완전히 반환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조성하게까지 저희들이 그런 원칙을 가지고 정말 온 국민이, 우리 온 서울 시민이 사랑하는 그런 최고의 공원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시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 달 초부터 용산공원의 임시 개방이 시작됐습니다. 용산기지 버스 투어를 진행하고 있고 11월 30일에는 캠프 김내 USO 건물에 시민소통 공간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용산공원에 대해 시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버스 투어와 시민소통 공간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 아까 그 독일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 완전히 지금 미군이 이 용산 지금 미군 기지를 철수하는 데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염 상황도 조사해야 되고 또 계획도 좀 더 추진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빈 중간에라도 우리 서울 시민들이 이걸 보고 함께 이 공원을 만들어가는 그런 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네, 시장님. 그래서 버스 투어는 올해까지만 지금 계획된 그렇지 걸로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가 한미연합 사령관을 제가 지난번에 만났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두 가지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런 시민들이 미리 들어가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투어 코스를 정기화하는 것. 그래서 일단 금년 말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서울시가 주도해서 여기 그런 시민 관람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 철수한 지역에 전시회를 통해서 용산 이 지역의 용산공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전시 계획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요청해서 아마 받아들여졌습니다. 지금. 그러면 말씀대로 내년에도 계속 진행된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네. 네, 고맙습니다. 최근 임대주택 건설 부지 확보 문제가 대두되면서 용산공원 부지에 임대주택을 조성해야 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용산공원 조성특별법 제4조에는 본체 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물론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은 오늘의 문제고, 용산공원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내일의 문제고 민족의 문제이고 100년 대계의 문제입니다. 저는 거기에는 어떤 것도 양보하기 어려운 그런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선 공약에 73주년 강복렬날 용산에 방문하셔서 용산공원을 뉴욕의 센트럴 파크와 같은 생태자연공원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용산공원을 온전한 생태자연공원으로 조성하기에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무엇이며, 용산공원이 조성된다면 서울 시민들에게, 용산 구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우선 문제는 이 용산공원에 지금 허리가 좀 잘려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군 그 기지로서 반환은 되지만 아직도 반환되지 않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컨대 드래곤 호텔 같은 곳이. 그런데 아무튼 저희들은 중앙정부와 함께 가능하면 온전하게 반환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국방부가 있는 이런 곳조차 공원 면적에 다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언젠가는 이것이 좀 더 온전한 형태로서 공원이 확립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신속하게, 그리고 생태공원으로서의 또는 아까 역사공원으로서 온전한 면모를 가진 그런 국립공원으로 정비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물론 이게 국가공원이긴 하지만 서울시가 이런 원칙을 좀 관철해서 함께 조성할 것인가, 이게 문제고요. 세 번째 저희들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용산공원 그 내부 자체만이 아니라 그 인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뉴욕의 센트럴파크 주변에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나 구겐하임 뮤지엄이 있고 여러 가지 이 자연과 함께 인문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미리 이 도시 계획을 이 주변 지역까지 확대해서 어떻게 용산공원과 함께 어우러지게 할 건가, 이게 저희들의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최근에 그 오픈한 아모레 퍼시픽 건물도 사실은 그게 명품 건축물인데 저희들이 용산공원과 어떻게 어우러지게 할까, 그래서 건축 계획을 계속 저희들이 수정도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종합적이고 또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용산공원은 빛나는 우리의 유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용산공원 조성특별법 제29조 3항과 시행령 제11조를 보면 공원 주변 지역은 서울시장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 기본계획상의 주변 지역도 서울시에서 관리 및 정비 기본 방향을 수립하도록 일부 조문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사실 이게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정부하고는 저희들이 TF도 만들고 그래서 큰 원칙에서는 저희들이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왜 그 개방 때 같이 우리 김현민 국토부 장관하고 같이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들도 나눴습니다. 네, 뉴욕의 센트럴 파크나 시애틀의 레이크 유니언 파크 같은 공원들도 세계적인 동원이 되시기까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국가도시 공원인 용산공원은 시민들의 힘으로 조성해 나가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산구의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용산구 이태원동 36-1 일대의 4114제곱미터의 땅이 부처 이기주의에 가로막혀 주민들의 폼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1979년부터 이곳에 외빈 전용 차고지를 운영하면서 서울 한가운데 금싸라기 땅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주택가 한가운데를 차지한 차고지 때문에 고질적인 주차장난과 교통난을 겪고 있습니다. 정비에 따른 소음과 매연 피해도 심각합니다. 중앙부처가 부당하게 독점하면서 주민의 피해를 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도 맞지 않고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장님의 시정 운영과도 맞지 않습니다. 현재 외교부에서 이태원동에 외빈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1979년부터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 이전 요구가 매우 큽니다. 이와 같은 주민 요구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그 인근 에인틱 거리를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이 문제를 사실 지적을 해서 제가 뭐 안에까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주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시장님, 외빈 전용 주차장의 면적은 총 4,114제곱미터입니다. 외교부에서 현재 이용 중인 외빈 전용 차량은
24대에 불과합니다. 1인당 171제곱미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차량 한 대당 주차 구역이 가장 넓은 곳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입니다. 하지만 이도 116.5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외교부는 그러나 그 10배가 넘는 공간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영 대수에 비해 주차장 면적이 과대하게 높고 토지를 비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노식래 의원님이 국회 도움을 얻어가지고 외교부가 대체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용산구가 일단 열심히 해온 사업이니까 용산구와 협력해서 외교부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대체부지도 물색하는데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인근 주민들은 주차장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소음, 매연 등의 피해는 물론이고 심각한 주차난과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회의 도움으로 외교부가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적절한 대체 부지를 찾아주는 조건부로 차고지 이전에 합의를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이런 의지를 보일 때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다가간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외교부 외빈주차장 이전이 어렵다면 주차장과 시민문화공간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시민과 용산 구민을 위해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네, 일단 용산구에서 한번 이런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제안해 오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용산은 서울의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쪽과 북쪽은 남산으로 서쪽과 남쪽은 지상 철길과 대로로 막혀 있어 도시 속의 섬과 같은 형국입니다. 용산을 둘러싸며 지나는 경부선과 경의중앙선, 4호선 철도는 매우 노후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철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없는 곳이 많습니다. 용산의 노령화 지수는 2017년 기준 146명으로 서울시 평균 120명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자치구 중에서도 6번째로 높습니다. 특히 용산은 노인 인구가 많아 전철역을 드나드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본 의원이 한남역 현장에 직접 나가본 결과 불과 3분 거리에 있는 시립용산도인 종합복지관이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매우 많다고 대다수의 어르신들은 높은 계단을 불편해하고 계셨습니다. 경의중앙선 한남역과 서빙거역, 1호선 남영역과 4호선 숙대 입구역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엘리베이터 신설이 시급합니다. 오래되고 인도폭이 좁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늘 설치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전액 자부담으로 설치하기에는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님, 서울시가 나서서 자치구,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등 관련 기관 간의 조율과 협의를 이끌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 나서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네, 당연히 있죠. 그 한남역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코레일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서울 시민의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코레일하고 충분히 협력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숙대 입구역의 경우에는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전혀 지금 없는 상태고 또 엘리베이터도 지금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지금 현재 보도폭이 너무 좁다거나 지상 경사로
설치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치가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컬레이터는 설치가 가능하고 그래서 4번, 8번 출입구에 2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의 말씀대로 숙대 입구역이나 한남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주문하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요 뒤에 거를 잘 못 봤는데 이게 국비 매칭 사업 예산이 모두 소진됐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의원님 발의 사업으로 별도 예산 확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한 개당 20억 원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좀 많이 이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많이 소진됐지만 시장님과 제가 노력해서 저의 발의로 하든지 시장님의 특별 교훈을 하든지 우리가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용산은 현재 각종 제한에 묶여 있는 규제의 도시입니다. 남산 고도 제한과 함께 한강변 아파트 35층 고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미군 부대 등 군 관련 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용산은 부촌으로 알려져 있지만 빈부격차가 큰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판자촌과 낡은 건물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서울시가 2015년 해방촌 일대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해 도시재생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올해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낮은 주민들의 인지도와 도시재생 사업의 정의, 목적이 불투명한 현재 상태에서는 성공을 장담하기 조금 어렵지 않나는 생각도 듭니다. 더 이상 공용주차장을 설치할 유유지도 없고 보행로를 확보할 공간도 마땅치 않습니다. 건물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려 해도 남산 고도 제한 규제에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간 규제에 막혀 있다 보니 서울의 대표적인 노후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익적 가치와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 사이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방촌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남산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시장님? 예, 뭐 고도지구는 오늘 또 아까 의원님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번 제 임기 중이죠. 2014년에도 그 5층과 20m라고 하는 그 제한을 본래는 and 그러니까 2개 각각 다 요건을 충족했어야 되는데 그걸 20m만 뭐 지키면 된다 뭐 예컨대 이런 식으로 완화한다거나 그런 노력은 해왔는데 사실은 전면적으로 이걸 바꾸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서울의 대표 경관인 남산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을 고도지구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는 여러 가지 고도지구가 처음 지정된 그런 상황이나 또 주변과의 형평성이라든지 파급 효과 이런 걸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 소립된 서울시 최상위 도시 계획인 2030 서울 플랜을 통해 한강변 아파트에 35층 고도 제한이 묶여 있습니다. 한강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주변 경관을 막아 도시 전체적으로 답답해 보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률적인 35층 제한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오히려 성냥과 같은 답답한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섭니다. 한강변이 더 답답해 보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층수를 다양화해 도시 미관을 살리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뭐 사실 이 문제는 뭐 여러 번 시정 질의에서도 나온 말씀이긴 한데 아무튼 꾸준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강변 35층 제한이라는 것은 그 2030 서울 플랜,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
법정 도시계획인 그 2030 서울 플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쉽게 바꾸기는 어려운데 지금 그게 다시 5년 내년이죠. 내년에 다시 한번 그걸 또 이 시민들과 함께 그걸 심의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뭐 그때 그 과정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5년 주기로 돌아오는 2030 서울 플랜 새로 수립해야 하는 해입니다. 2014년 계획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듯이 2019년 계획에도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죠? 네, 충분히 저희들이 네.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시장님 듣기에는 약간의 불편이 있겠지만 잘 들어주시고 표정 변함 없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다음은 우리 서울시 일자리 문제입니다. 아니 오늘 4년치를 한꺼번에 다 지금 해결하시려고 서울시 일자리 문제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0월 실업률이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구직을 포기한 단념자도 급증했습니다. 공공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민간 일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교육률은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당연히 실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습니다. 서울시는 2017년 고용 서비스 예산을 전년보다 50% 가까이 늘렸지만 고용 실적은 오히려 조금씩 감소해 가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기업도 집중돼 있고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전국 평균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서울의 경제 상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 예산에도 뭐 일자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의 이런 특성화되어 있는 도심 산업의 활성화라든지 또 청년 실업에 대비한 여러 사업들도 함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또 단순히 서울시가 벌이고 있는 이런 공공사업만이 아니라 결국은 많은 일자리는 민간 기업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기업들이 좀 더 투자하고 또 고용을 확대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뭐 이런 노력을 저희들이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자영업이나 우리 전통시장 같은 데 어려움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발표한 서울페이라든지 이런 자영업을 지원하는 그런 여러 이런 생태계도 함께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형 누들 일자리 올해에만 80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작년보다 127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반면 실적은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엔 목표 인원 5,500명 대비 5,294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96.3%의 달성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인원은 줄었고 창출한 일자리도 줄었습니다. 달성률은 82.2%로 14.1%가 하락했습니다. 대규모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목표 인원과 달성률이 동반 하락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예, 그 지금 이렇게 주신 통계 자료는 10월 말 기준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지만 9월 말 기준이 3,954명 그렇죠? 2018년 저게 9월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월 기준으로 또 따지면 요 달성률이 76.6%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통계가 정확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뉴딜 일자리 사업은 사실은 이것 자체가 종국적인 일자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그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의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 최종적인 고용으로 가는 어떤 중간 단계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취업률이 결코 적은 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로서는 일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면 약 목표 대비 거의 98%까지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사실은 이게 감사원인가요? 뉴딜 일자리 사업이 감사원의 모범 사례로 표창을 받기도 했고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더 강화하고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규모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목표 인원과 달성률이 동반 하락한 원인이 무엇인지 좀 더 검토해 주시고 정책이 충분한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166억 원이 늘어난 972억 원을 투입해 5,5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형 뉴딜 일자리 정책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구직자들의 노력과 시간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시민들의 세금이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정 운영에 있어서 시민들께 시장님과 시정에 가장 바라는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가장 클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어려움을 늘 이렇게 좀 소통하고 함께 하자는 그런 또 욕구가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정부에 낸 세금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사용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SH의 종합청렴도 결과와 최근 발생한 비위 사건들을 서울시정에 대한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SH공사 김세용 사장 취임 전에 발생되었던 일련의 사건들이지만 김세용 사장님께서는 이러한 책임을 지고 강력한 조직 개편과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장님 혹시 김세용 사장님으로부터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한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 받으셨어요? 네. 어떤 고민이나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네, 물론 주택도시공사가 너무 큰 기관이긴 하지만 과거에 이 회계 시스템에 충분한 그 견제 감시 기능이 없었던 것을 뭐 보완한다든지 그 감사 인력을 좀 더 전문화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보고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소있고 요양간 고치는 시기란 비판도 있지만 김세용 사장님의 재발 방지책 대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는 성공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시장님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번 12월을 마지막으로 해서 감사가 임기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잘 모르시나요?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올 12월로 해서 SH 감사가 상임 감사가 임기를 다하게 됩니다. SH 공사가 개혁적이고 앞으로 시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SH가 되기 위해서는 상임 감사를 좀 더 공명정대하고 개혁적이고 그러한 사람을 상임 감사에 임명해야 된다고 하고 추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혹시라도 개인적인 측근이 임명되거나 추천이 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뭐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SH공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개혁할 수 있도록 청렴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지난 11월 9일 종로구 간수동 국일 고시원 화재로 7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생을 달리하신 사망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하루빨리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는 노력이 뒤따르길 기대합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악한 주거 환경에 시달린 시민들의 고충입니다. 이번 화재로 사망한 사망자 대부분이 50대 이상의 일용직 노동자였다는 것이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 건물에 2평짜리 방이 수십 개 모여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비주거 시설에 대한 제조 시설 만들고 기준 미달 가구의 지원 방안을 간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서울시가 시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누구에게나 안전한 서울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주의원 교육감님,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용산 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노식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